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관망세, 거래절벽 이 두 단어로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엔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내놓은 2019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요, 내년에 서울 주택 가격이 높게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오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의 상승률이 올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공급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래도 오를 것이다. 많이 오르진 않지만 작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아래에 보이시는 그래프는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내놓은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전망입니다. 일단 흐린 부분이 올해 퍼센테이지고요. 그리고 진한 군청색이 내년 전망을 의미를 합니다. 일단 전국부터 살펴보면 서울 및 수도권이 워낙 가격을 많이 견인을 했기 때문에 전국으로 봐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내년을 전망을 해봤을 때 전국은 하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 전망 보겠습니다. 서울은 올 한 해 가장 뜨거웠죠. 주택은 6% 상승, 그리고 아파트로만 보자면 8.2% 상승이니까 엄청난 상승이죠. 근데 내년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내년은 이제 6분의 1 수준 1.1%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1.6% 정도로 내년도 소폭이긴 하지만 서울은 상승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도권 보면 수도권은 올해 3% 상승인데 수도권도 약간 0.2인데 보합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도 하락으로 보지는 않고 아무래도 서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락이 아닌 보합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방인데요. 지방의 하락폭이 이어져 간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지방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이 서울과 수도권의 가격 상향률을 상쇄시키고 전국은 하락할 것이다. 하락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 주택산업연구원의 이 전망을 100% 신뢰할 수는 없겠죠. 내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서울이 그래도 내년에 오른다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서울의 주택 경기는 9.13 부동산 대책과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거래 절벽, 급냉 상태이죠. 하지만 이 연구원은 서울에서는 여전히 이 상승 압력 요인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상승 요인 보면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아파트 공급 부족, 이 절대값이 부족하진 않은데 선호 입지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죠. 그리고 기존의 서울에 워낙 아파트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새주택을 선호하는 이 층들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는 이 선호 현상, 그리고 시장에 아직 돈이 많죠. 풍부한 시중 유동성,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무주택자가 45%라고 했죠. 그 정도로 낮은 자가 점유율,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학습 효과 등을 이유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국의 주택가격은 서울의 상승폭 둔화, 그리고 경기도와 지방의 하락세 지속으로 인해서 0.4% 떨어질 것으로 전국의 가격이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가격 상승률 추정치는 1.1%다. 내년에 수도권 집값은 0.2% 오르긴 오르지만 보합 정도죠. 지방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 전국이 하락 전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원은 대구, 광주, 대전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전체의 하락세가 더 심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년엔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폭이 확대되지만 이 아파트 그 전체 주택 제외한 이 단독주택만 떼서 보면 이야기가 또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단독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를 상쇄시켜서 현장에서 느껴지는 전국 주택 가격 하락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만 딱 따로 떼서 보면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서울은 4.8%, 지방도 2.5%가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이 고점을 넘었고 다양성이 강조되면서 단독주택 가치가 오르고 있는 데다가 도시재생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단독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종목이 어딜까요? 바로 아파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민감도가 아파트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에만 여러분들 신경을 쓰고 주목을 하고 계시죠. 그런 와중에 이 서울의 집가, 땅값 자체가 어마하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체감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흔히 요즘 얘기할 때, 와, 미친 집값이다. 아파트 너무 비싸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무슨 근거도 없이 200원짜리 모나미 볼펜을 1000원에 파는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만큼 소득이 있는 수요들이 경쟁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지, 뭐 단순히 투기꾼들이 얼마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담합에 의해서 그 가격대에 이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뭐 아예 그 영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온전히 그 투기꾼들의 담합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이 돼야 그 정도 이 집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후에는 이 지가가 따라서 견고하게 받쳐주게 됩니다. 이 아파트가 먼저 선행해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집가를 그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현상이 필반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투자를 하실 때도 뭐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다세대라던가 단독주택들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변에 재건축과 재개발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아파트가 선행지표다 보니까 이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변의 일대의 전세가와 매매가를 같이 이 집가 자체를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시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투자법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큰 호재, 예를 들어 뭐 시설 바로 앞, 어떤 역세권 바로 앞 이런 곳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매매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됐거나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는 주변에 위치를 한 단독주택이라던가 다세대주택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안정적으로 1차적인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 임대 가격 상승, 그리고 2차적으로 새 아파트가 건설되면 아무래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 허름했던 노후된 이런 기반시설 자체가 새로운 기반시설로 바뀌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좋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집가 자체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매우 안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뭐 가장 큰 단점 자체가 정형화된 가격 체계를 보이지 않죠. 아파트는 단지면 단지 이렇게 정해진 시세라는 게 있는데 개별성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게 이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장이기 때문에 팔기 힘들고 사기 힘든 뭐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잘 사고 잘 팔 수 있는 능력만 갖추고 계시다면 뭐 어느 투자 종목보다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이 단독주택, 다세주택 이 시장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예전에야 뭐 아파트 수량이 적었고 이 단독이나 연립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단독주택 뭐 가격만 들어도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투자하시기도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괜찮은 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만큼 이 사업성이 나와야 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이 쉽게 덤빌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이 단독주택 같은 것도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고 뭐 도면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사업성도 보신 다음에 땅을 평가를 하시고 매입을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단독주택 희소성 높다고 해서 뭐 부르는 값대로 주고 매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확실히 잘 매입해 놓으시면은 빌딩 안 부럽게 이 단독주택이 대형 빌딩 안 부럽게 가격 같이 상승하는 게 높습니다. 이 시세 차익이 아파트랑은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세요. 다 뭐 위험하다, 무섭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아파트만 보시거든요.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 단독주택 시세도 많이 올랐고요. 기본적으로 땅값 자체가 아파트만 올라간 게 아니라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땅값이 기본 아닙니까? 기본 자재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건축비는 다 똑같은데 아파트 건축비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땅값이 다른 거거든요. 이 마포의 땅값 다르고 용산 땅값 다르고 이 땅값이 다른 겁니다.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이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주택도 어마무지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새롭게 땅을 매입해서 새로운 아파트나 뭐 빌라 이런 것들 다 지어서 분양을 하려면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이 높은 가격에 절대 팔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대사업자조차 혜택 다 막고 대출도 안 나오게끔 하고 이런 분양이 안 되겠죠. 분양이 안 되면 집을 안 지을 거고 땅을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되면 좋은데 다 하나하나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사이클에서 땅값이 떨어지고 다시 시작하고 이러면 뭐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굉장히 좋을 텐데 땅값은 웬만해서는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거의 뭐 안 떨어진다고 보셔도 돼요. 그 이유 자체가 주택시장보다 더 여유가 있으신 이 소수의 자본가들이 이 토지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큰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 이런 건 있어도 원래 가격보다 하락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아무래도 집가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단독도 마찬가지고 큰 폭으로 오르긴 힘들겠지만 서울 전체 평균 주택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시기가 19년 1월 2월일지 아니면 하반기로 넘어가야 될지 그거는 뭐 확실히 제가 부채도사도 아니고 언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1, 2월부터 이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관망세도 길게 지금 피로감이 이어진 상황이고 규제 약발도 뭐 거의 다 해간다 라고 봅니다. 이미 적응기를 다 거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 안 나오는 거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따른 다른 개인적인 뭐 준비와 대비 이런 것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 2월에 막상 이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시장이 됐을 때 반등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이 미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러한 이 종목이 아니라 실수요에게 맞는 그러니까 이전에 이 마용성이라던가 강남 지역이 이 선두그룹으로서 높은 가격대로 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 중심보다는 이 실수요가 강한 지역 그리고 서울 지역 내에 좀 저평가돼 있던 지역들이 조금 더 갭을 메워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2019년도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종목들도 크게 가격이 빠지진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소득이 높아진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새 아파트가 굉장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이 실수요자 분들 중에서도 굳이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저게 지어지면 살아야겠다 이 생각 가지시고 들어가신 분도 점차적으로 증가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제 기준에서는 이 하락과 폭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뭐 다른 영상들, 다른 채널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내년에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유동성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내년은 올해보다 이 경기가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자산 선호 현상은 더 극명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시장은. 그리고 같은 이유 때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쾌속으로 올릴 수도 없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시세는 매매 가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서울은 이 전세가 조금 오른다고 봐요. 또 서울도 보합 정도겠죠. 오르지만 전국은 1%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주택 경기 하락에 따라 이 공급량이 줄어들고 미분양 재고가 소화되면서 이 전세 시세 하락폭은 조금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됐다. 지금 주택 경기 자체가 내려가니까 새롭게 공급할 것들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남아있던 미분양들이 소화가 되고, 그래서 전세가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 지역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남 충청권 이런데 역전세난이 더 확대될 전망이고, 거제, 양산, 김해, 마산, 안동, 포항, 구미, 그리고 서산, 아산 이런 지역 등이 위험 지역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대출이 이제는 어렵기 때문에 자산이 있는 가구와 자산이 별로 없는 가구 간의 이 구매 능력이 차별화됐고, 그리고 주택시장의 초양극화, 그리고 입지별로 국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대출 규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금리, 그리고 공급량, 그리고 가계부채, 그리고 입주량 이런 것들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또 금리 인상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뽑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뽑은 2019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